네, 안녕하십니까. 병원 이노베이션 연구소장 이용균 박사입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검토해 볼 내용은 지난번 시간과 연결해서 병원의 구매 물류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 병원의 비용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에서 한 40%, 특히 이 중증병원에는 좀 더 높아갈 수 있고, 만성병원 이 부분이 낮지만은 실질적으로 구매 물류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합리화를 통해서 많은 실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병원 경영 MBA 과정에 있어서 병원의 물류 구매 파트를 20개 강좌를 뽑아내면서 한번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병원의 구매와 물류 관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최근의 구매 관리 동향, 특히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구매 물류 관리를 어떻게 구축을 할 때 전략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30분 정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각 한 장씩 이렇게 여러분이 강좌를 클릭을 해서 들으시는 방법도 있고 병원 경영 MBA를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으시려고 하면 처음에서 끝까지 한번 쭉 시간을 내서 한 번씩 청취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병원의 구매와 물류에 대한 부분들은 병원의 구매라는 것은 병원에 사용하고 있는 물자나 용역을 구매한 일체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적의 가격을 즉시에 일어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근에 하나의 흐름들을 병원의 물류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적정한 품질에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우스레일이라 하는 구매 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전반적인 말씀이지만 전 과정을 통제하고 가치 분석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적절하게 어떤 비용 절감을 해서 구매 기능을 조금 합리화, 일원화시키고 표준화 물자를 표준화시키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병원의 경영 컨설팅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병원에 있어서는 물류가 대단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표준화에 대한 용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전산화가 되지 않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병원의 원가 분석이라든지 병원의 실제 어떤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할 때 발생주의를 했을 때 비용이 과소 계상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다 병원의 합리화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를 적절하게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웃소싱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물류 코드의 표준화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부수에 따라서 이 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죠. 특히 고가의 장비라든지 수출 재료대가 재고가 너무 과소하게 있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다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낭비하는 요소가 발생되지 않는 것도 병원 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인 개념으로 병원의 밸류 체인과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은 병원의 전체적인 어떤 그 밸류가 중요한 밸류는 실제 밑에 일어난 이 부분이죠. 이걸 코어 밸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소위 말해 진료의 지원 밸류, 지원 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부 구조이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획득 활동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구매 물류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일어나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있든 규모가 적든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물류독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하고 전문성을 키워줌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이고 조금 더 과학적인 어떤 물류 관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원의 구매 관리의 특성은 뭐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성이 대단히 많고 의료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오리지널로 쓰는지 아니면은 또는 뭐 우리가
복제약을 쓰는 경우에 따라 코스트 차이도 많이 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진의 의사결정이 대단히 크죠. 이건 뭐 어느 프로페셔널리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의 제품의 질이 대단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인적인 체내에 들어간다든지 아니 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KPMG라든지 다양한 어떤 물류 유통에 대한 기준들을 따라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의료의 특성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가 가격이 자체가 통제된 가격이다 보니 이 구입 행태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이 좀, 이건 좀 비합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보험 약가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과와 구매 통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병원에서 좀 특징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 이 물품이 굉장히 종류가 다품종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구입하는 의약품 수가 한 1000여 개, 그 다음 소모품 수가 한 2000여 개, 각종 물품들이 한 3000여 개가 있는데, 이 병원의 경영에 참여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물품 수를 좀 줄여가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같은 약품이라도 한 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전산 관리도 어렵고 물품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병원의 CEO가 미팅을 할 때 진료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약품의 사용 개수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 하는 것들은 물류 구매나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미팅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흐름도를 한번 보시면은 수요 예측을 통해서 구매 계획을 세우고 구매 물자를 선정을 해서 주문을 하죠. 이 주문을 하면은 구매를 하고 검수부서에 구매해서 입고를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고 관련되는 업무들은 부차적인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 방법은 단가 계약 또는 총액 계약, 단가를 통해서 총액 계약을 하는 세 가지의 크게 흐름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서 1년간 연간 계약, 수시 계약인데 수시 계약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줄여 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좋은데 실제 이런 수시 계약이 지나치게 많으면 통제도 어렵고 물품 관리도 어렵습니다. 계약 방법에 따라서는 입찰 경쟁, 지면 경쟁 입찰, 수의 계약이 있는데 뭐 지방에서 예를 들면 수액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의 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죠. 공급업량이 작게 되니까.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연간 계약을 하는 것보다도 대규모의 변동 가능성이 낮은 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계약을 함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하나의 미국 병원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는 내자 구매, 외자 구매, 리스 구매인데 앞서 우리가 요 앞에 필요할 때 한번 보시면은 병원 회계 준칙이나 병원 회계 공부를 하면서 리스 구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 구매를 하는 방법 하나의 물적인 금융 방식인데 하는 방법이 병원에서의 일정한 어떤 자금을 좀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서 리스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매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과거에보다도 좀 능동적인 구매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정보를 좀 수집을 많이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전문화 영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물류 구매 전담 행정하시는 분들이 병원 물류 관리사를 국가 자격식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류도 많고 이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합리적인 물류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격을 중시하는 것보다 품질을 많이 중시하는 방향으로 옮겨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보다 좀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향후에 우리나라의 병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조금 더 발전함에 따라서 병원의 물류 구매만 전문으로 시스템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아마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ABC 분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빈도가 높고 차지하는 금액이 높은 파트에서 관리를 하면은 코스트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보시면은 이 물류량과 집중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의 ABC 분류에 따라서 품종이 많은 한 50여 가지나 100여 가지를 집중적으로 구매에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어떤 전략을 하시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병원의 구매 기능이 점차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파트가, 병원이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크게 보면 환자 수를 증대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을 증대하는 방법, 역량 강한 파트에 있어서 병원 수익의 넷 프라핏을 증가시키는 방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가 소위 물류구매 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특히 물류 부분의 어떤 적정 진료를 해서 정량이나 정시의 공급을 통해서 병원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병원의 수익 창출을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반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병원이 경영 체계화가 합리화를 가는 과정에서 물류 파트에 관심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 시간에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보신 것처럼 전체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제일 높지만, 그 다음에 비용 구조 요소에서 가장 높은 게 이 재료비 요소입니다. 병원의 대형 병원에 따라서는 한 39%까지 이렇게 비용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비용 중에서도 관리비에서도 물류 관리가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전체 합치면은 40%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정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관리에 소위 말 코스트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병원의 보건병원의 정보 시스템을 컨설팅을 하다 보니, 보건병원은 이 재료비가 대단히 높은데, 그 이유가 환자분들이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보험 대상 환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약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볼륨이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재료비가 대단히 높게 차지하는 그런 또 특이한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병원의 재료비를 관리하는 이 효과와 물류 관리비를 절감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물류 관리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기회다,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영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기회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매출 증가 효과보다는 실제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가 있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병원의 물류 심포지움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다소 논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의약품이나 의료 장비, 진료 재료때 이런 부분들이 대략 한 20%, 25%에서 한 30%까지 절감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생각보다 이 병원의 물류 비용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축병원에서는 의료 장비를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코스트를 절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우리가 병원을 지금 강의를 들어오시는 병원의 CEO를 꿈꾸는 분이나 향후에 병원의 관리자가 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는 분들은 물류 관리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외 동향들을 대략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이미 95%가 외부 전문 관리의 위탁 관리를 하는 GPO 방식을 통해서 전략적 동맹 관계를 해서 물류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어떤 공급업체와 장기 계약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윈 전략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국내에 비슷한 어떤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뭐 보시는 것처럼 SPD, Supply, Processing, Distributing을 운영을 하면서 하는데, 일본 병원도 이미 위탁 관리를 한 70%가 아웃소싱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내에서도 국내 병원이 대형 병원 아웃소싱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중소병원은 이제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차 아마 아웃소싱을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조금 과거에 한번 유럽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의 물류 자동화를 한번 봤는데 이 디스트리뷰팅을 하는 카트 시스템인데 물류에 있어 가지고 양이 대단히 볼륨이 높은 것들은 이런 그 자동 카터 시스템이 이 모바일 통해서 밑에 이제 깔리는 그 전동선을 이용해서 다니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인상 깊게 봐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탁 물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굉장히 눈여겨본 하나의 시스템이 통합 의료 장비 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그 당시에 이런 어떤 통합된 모바일 시스템을 가지고 각종 물류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러한 부분도 아마 향후 우리 국내에서도 뭐 스마트폰이 대부분 이제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도 향후에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구매에 대한 전략들을 한번 보시면 전통적인 기법에서는 이미 이제 로지스틱을 전문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 물론 이러한 것들은 한번 우리가 물류 구매에 있어서 한번 그 대안을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어떤 물류 관리의 전략으로서는 소위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고 있는 그 수작업으로 검수를 해서 재고 관리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타임 갭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가능한 한 표준화, 바코드나 용어 표준화를 통해서 정보화 관리 시스템과 연결했을 때 물류 관리를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가능한 한 병원이 최근에 전산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병원들은 정보화 시스템도 물류 관리에 합리를 하는데 좋은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병원의 물류들이 종류가 하도 많은 종류를 쓰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있는데 실질적으로 표준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전략으로 대형 병원들은 정보 시스템을 공급해 주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물류 분류 코드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 한 방법이고 중소병원들 경우에도 국내 정보 시스템 업체가 굉장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네들 공급업체들하고 병원의 정보 시스템하고 통일의 코드 통일을 해가는 것을 해서 물류 코드 표준화를 이루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원의 사례 두 가지 이 병원 물류에 대해서 병원 협회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봤는데 대학병원의 구축 효과에 최근에 이제 제로 재고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병원의 컨설팅을 가보면은 뭐 1층 같은 경우나 지하에 보면은 온갖 이제 물류들이 다 쌓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유통의 로지스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 지금 굉장히 물류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재고량을 좀 낮게 해서 재고 관리 시스템을 충분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을 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다른 업체의 사례는 물류 관리 자체를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재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갖고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규모에 맞는 물류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물류에서 특히 그 진료 재료대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죠. 그죠? 전체 비용에서 아마 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약품을 구매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첫째 유효기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병원의 바코드나 RFID는 아직 현실적으로 좀 다소 그렇겠지만 바코드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리얼타임으로 관리를 하고 만약에 사용 기간이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걸 정보를 바코드화 시킨다는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도매업소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주기적으로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것도 약품 관리의 하나의 개선 방법이 되겠다. 그 다음에 품절이 되든지 재고가 떨어지는 거는 적정 약품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축을 해서 안전 재고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품 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폐기되는 약품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진료 파트에 있는 진료진과 정례적인 협력을 통해서 약국하고 진료진, 병원의 CEO 파트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약품 수를 좀 줄여나가는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약품 수를 정비를 할 때 정보 시스템에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약품 목록을 좀 정비해 가고 필요 없는 바코드에서 코드를 안 쓰는 코드는 삭제해 가는 것이 나중에 병원의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기도 좋고 나름대로 통계를 생산할 때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딜리버리 쪽에서 지나치게 이제 입고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할 때는 물류 시스템을 정보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류의 각 단계별에 있어서 일정이 너무 길어질 수 있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품의 전체적인 개선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물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의료 장비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중소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병원 규모가 좀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를 구매를 할 때 상당히 주무구구식으로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하는 부분은 대형 종합병원에 있어서 의료 장비의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사례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수요 예측을 먼저 하는 거죠. 필요한 수요 예측을 해서 현재 시행 가능한 건수를 빼고 부족한 어떤 수요를 메꿀 수 있는 예산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장비를 도입을 했을 때 1대당 처리 건수를 하고 예를 들면 CT인 경우에도 일일 한 1200건이 발생이 되면은 시행 가능 건수가 1000건이면은 부족한 건수로 계산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수요에 따르는 예산 편성과 투자 가치 평가를 통해서 구매 집행을 하는 이런 내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CT 같은 경우에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이라고 해서 BEP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BEP 분석은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퀀티티를 Q로 했을 때 고정비가 있고 건당 진료비에서 변동비를 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연간 대략 몇 건 정도를 촬영을 했을 때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해가지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할 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병원에 로스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컨설팅을 할 때 어느 한 중소병원에 있어서 예를 들면 CT에 대한 아, 검사 비율이나 건수를 촬영을 통해서 A안과 B안, A안 같은 경우는 조금 고가의 장비였고 B안인 경우는 리포를 한 조금 저가의 장비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투자 금액이 5억과 8억, 2.8억 정도였고 연 의료 수익이 예상되는 게 3억 천 정도 어느 정도 촬영 건수를 찾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료 비용을 산정을 해서 어떤 장비를 사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수익성 약식 분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방법도 조금 규모에 있는 병원에서는 전문 인력이 산정을 하지만은 규모가 조금 작은 병원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산식에 따라서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구매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본 병원의 물류와 구매 관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